안녕하세요. 너무 성경만 나누면 좀 안 되니까 아주 간략한 이 책 안에 담긴 그 단편 소설 중에서 내용이 괜찮은 거 하나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지요조라는 이제 단편 소설이에요. 내용이 대단히 단순하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으니까 교훈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작입니다. 참고로 일본입니다. 배경은. 자, 지효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중학생 여학생이 그 우연히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게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잡지에까지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야, 이 글 너무 잘 썼다라고 하면서 막 칠판에까지 쓰면서 이제 하나하나 분석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은 그 글을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뭐 죽어라 열심히 막 쓴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좀 이제 다른 어떤 책을 참조해서 그냥 대략 비슷하게 썼는데 이게 운이 좋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이 막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당선이 된 거고 말 그대로 우연히 희한하게 좋게 평가를 받을 작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나고 학교에서도 얘는 천재 여류 작가가 될 수 있는 애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 이미 선생님들은 너는 꼭 여류 작가를 해야 된다. 이미 이제 일본에서 좀 이제 날리고 있던 여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어떤 여선생님은 더 이제 좀 집착하다시피 나한테 꼭 이제 배워라. 특히 또 더 이제 문법 이런 거에 다 배워라. 그래야 훌륭한 작가가 되시다면서 이제 막 이제 얘한테 달라붙기 시작을 하고, 가족들의 이제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데, 세 명의 가족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와서 영향을 줍니다. 먼저 삼촌. 삼촌은 대학생인데 좀 약간 좀 실패한 지식인층에 속하는 삼촌이에요. 그리고 이 삼촌이 실제로 문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한테, 여학생인데 주인공한테 너는 문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반드시 꼭 천재 여류 작가가 돼서 이제 세상의 이름을 날려라.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여자들에게 그런 제약도 없다. 사회에 너의 뜻을 펼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버지는 이제 어떤 입장이었냐, 좀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네가 좋아하면 가볍게 해봐. 그리고 여자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결혼을 잘해야 돼. 그러면 결혼하면서 가볍게 해봐.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삼촌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재능을 썩히지 말고 이렇게 해서 천재 작가가 돼버리라 이런 입장이었고, 아버지는 가볍게 해봐라.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어쩐 입장이었냐? 중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삼촌하고 대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렇게까지 잘 날리는 그런 여리 작가가 되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니야. 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일본에서도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지식인 여성층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성들이 워낙 최초이기도 하고 초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똑똑한 여성들을 감당할 만한 남성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사람이 대화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좀 상대를 할 법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회 문화상 너무 똑똑한 여성은 사실상 나온 게 최초였고 이런 여성을 받아들일 만한 남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막상 결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혹하다 이제 말씀을 한 그 이제 이면에는 날리는 천재 작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얘는 인생을 너무 쓸쓸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결혼은 하기는 어렵지도 모른다. 둘 다 하긴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때 벌써 이제 1941년도 때에 이제 그 보여지는 이제 그 작품 안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제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까지도 이제 뭐 대단한 뭐 이제 그 천재 작가라고 인정을 받다가 어느 날 삼촌이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제발 너가 모든 능력을 다해서 제대로 된 글을 나한테 써서 보내줘 봐라. 문학은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넌 재능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다. 한번 나한테 제대로 된 글을 써서 보내줘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학생이 정말 죽기 살기 고민을 해서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생각 없이 어떻게 상을 타게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평가를 하면서 막 비행기 타고 뭐하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실제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주변에서 마음대로 막 자기 진로를 정해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차마 말을 못하고 됐습니다. 뭐 일본의 사회 분위기도 하고 일본이 좀 이제 속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죽기살기로 글을 써서 삼촌한테 줬더니 결국 이제 삼촌이 아주 이제 냉정한 반응을 합니다. 너는 평범한 애야. 그냥 너 살고 하고 싶은 거 해. 글은 너한테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싹 사라지는. 이 소설이 주는 이제 교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교훈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내용에서 이 애가 정말 뭘 하고 싶고 얘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물론 어리니까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지정해 주려고 하는 성향은 강하긴 하지만 일단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갔다 하더라도 섬세하게 물어봐주고 최대한 얘의 꿈을 인정해주면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얘가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정해진 길을 간 거랑 전혀 잘 묻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는 딱 이게 답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는 이대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끌고 가다시피 가는 거는 사실 이제 완전 틀린 문제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전혀 묻는 모습이 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배려도 없이 아이에 대해서 설레발을 치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뭐 얘가 진로가 뭐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마음대로 그냥 얘에 대해서 멋대로 뭐 비행기 태웠다 뭐 했다 막 평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냉혹하게 이제 내팽개쳐 버리는. 그래서 이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의 소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기고 싶은 교훈은 아이가 됐던 약자가 됐던 혹은 어떤 사람이 됐건 최대한 의견을 잘 묻고 반영해 주려고 하는 자세로 사람을 상대해야겠다. 뭐 이런 교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2개씩이나 올리게 되는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